지난번 영상 윤석열 총장의 앞길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시청자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정치 3단 이상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잘 읽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유시민 씨, 현직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친노 친문 진영의 배후에 자리한 핵심 인물입니다.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인물입니다. 유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이 다시 화제가 됩니다.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신념을 무조건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냐? 질문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신념을 안 지켜도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결같은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안 바꾸고 환갑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벽창호다. 신념에도 층위가 있는데 구체적인 생각들은 정보, 경험, 세상의 조건이 바뀌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하다.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꽤 긴 말인데요. 질문과 답을 줄여보겠습니다. 말한 거 안 지켜도 됩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안 지켜도 된다. 안 지킨다고 욕하지 말아라. 친문진영 일각에선 유시민의 이런 발언을 정계 복귀설로 해석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2013년, 지금부터 8년 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그동안 유시민 씨 행적을 보면 정계 은퇴가 대체 무슨 뜻이냐 하실 겁니다만 어쨌든 자기 말로는 정계 은퇴입니다. 유시민 씨는 2018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다시 정계 은퇴를 강조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정치에 대해 떠들기는 하겠지만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유시민 씨 유튜브 방송은 3월 31일이었습니다. 4.7 보궐선거 전이었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친문진영 사람들은 그의 일주일 전 발언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가 복귀한다면 여권에겐 천군만마, 윤석열에 대항할 친문 후보는 유시민 뿐이다. 이런 말이 벌써 나옵니다. 유 씨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집필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당이 왜 민주주의 위기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책이 나왔을 때 저도 읽어봤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소수 엘리트에 의해 파시즘이 다수결의 미명하에 은밀하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이런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이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눈가림을 동원해 독재를 완성해 간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유 씨가 이 책을 가지고 야당의 비판을 이해한다고 운운합니다. 얼핏 야당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적 상황을 여야가 정당 지지를 위한 싸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민주당과 정권이 불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불의하다고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이 거기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시민 특유의 곡학아세, 궤변입니다. 역시 유시민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참 쉽게 잊어버리고 값싸게 용서합니다. 유시민 씨는 그런 대중의 망각을 먹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비난이 쏟아지면 피했다가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특유의 궤변과 지식인 척 하는 모습을 앞세웁니다. 이전에 다른 모든 건 놔두고 일단 조국 사태 당시 유 씨가 해왔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씨 안의 PC 반출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뻔뻔함에 문바들이 열광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정신승리였습니다.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최승혜 총장 말이 사실이라면 유 씨는 정언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취재차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가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습니까? 유시민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좌를 본 검사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고발됐습니다.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당했습니다. 유시민 말 한마디에 KBS 법조팀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던져놓고 침묵하던 그는 자신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초 반성문도 썼습니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그가 왜 이런 반성을 했을까요? 자기 처지를 위해서 노무현 재단까지 끌어들였다는 친노그룹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 짓을 말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에 왜 시선을 돌리게 했느냐는 비판이 거셌던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비난이 쏟아지면 잠깐 잠수합니다. 비난이 사라지면 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그게 유시민의 생존 방식입니다. 풍성하게 보였던 여권 대선주자 그룹, 어느 순간 이재명 경기지사 외엔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류, 친문을 대표할 마땅한 주자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시민이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유 씨는 친노, 친문 적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지지층 결집은 확실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대선 주자로서 유 씨의 장점은 대중성입니다. 유시민이 쓴 책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나온 게 1989년입니다. 이후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90년대 학번들이 운동권에 입문할 때 읽는 책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후 많은 책을 냈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유 씨 책 한 권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지금의 3040 세대의 머리와 가슴을 좌우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대중이 유 씨에 대해 분노했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건 그가 깔아놓은 지식인 이미지 덕도 있을 겁니다. 그는 말의 업보를 많이 쌓았습니다.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다. 사람이 멍청해진다. 개인적 원칙 중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유 씨가 1959년생, 올해 62세입니다. 자기 말대로라면 그냥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20대 사이에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유시민이 다시 입을 털고 있다. 참 신랄합니다. 유 씨가 다시 입을 터는 것은 단순히 보궐선거 패배로 상처받은 친문 진영을 위로하기 위한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야망을 위해 판을 까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현재까지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 출마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본 후 그의 대선 경쟁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